그래서 영세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 신용장, 로카레시, 구매 확인서 중에 하나만 나오면 영세예요. 하나 이상.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구매 확인서라고 있으시죠? 그래서 요거는 매입의 뭐예요? 영세. 그 다음에 회사는 평산기업여. 그 다음에 차변에 원재료 사셨으니까 원재료 4,400. 그 다음에 어음으로 지급했대요. 주는 어음, 지급 어음 4,400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가셔서 10월 11일, 그 다음에 매입의 영세 품목은 원재료 4,400, 그 다음에 거래처는 평산기업, 전자는 여, 붕괴는 혼합작고, 대변에 어음으로 지급했으니까 무슨 어음이라고요? 지급 어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월 19일 보시면 제조 부문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수선비를 다음과 같은 카드로 결제했대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수선비에 대한 지출은 자산의 가치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지 못함. 그래서 우리 자본적 지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자본적 지출은 증축, 그 다음에 내용연수 증가,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 장치 설치, 용도 변경 등. 그래서 얘는 자산 처리하는 건데요. 거기 지문에 지금 보시면 자산의 가치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지 못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익적 지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수익적 지출은 원상 회복, 능률 유지, 페인트 칠, 유리창 교체. 그 다음에 여기는 비용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비용 처리할 때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지금은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인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기계장치니까 뭘로 처리하시면 되세요? 수선비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매입에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카과입니다. 카과고, 그 다음에 대변이 아니고 거래처는 거기 안에 카드 보시면 진진이라고 카드 명세서에 적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진진 처리하시고요. 다음 수선비인데 기계장치니까 500번대 수선비 처리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수선비가 얼마냐면은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 15만원. 다음에 세금이 15,000원. 그 다음 대변에 또 뭘로 처리하시면 되냐면 카드니까 미지급금. 그래서 미지급금 16만 5천원. 그 다음에 무슨 카드냐면 신한카드. 요거는 거기 보시면 영수증에 있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보시면은 무슨 카드라고 써 있어요? 신한카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분개해야죠. 그래서 분개는 10월 며칠 가서 하세요? 19일 가셔서 처리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유형은 매입의 가과,
품목은 수선비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 그 카과하고 현과하고 건별이라는 게 나올 때가 있으실 거예요. 문제 푸시다 보면. 그래서 이게 나오면 뭘로 처리하셔야 되냐면 그 입력하실 때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얼마를 치시냐면 16만 5천 원을 치시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뭐 해주세요? 나누어 줍니다. 근데 왜 이런 기능이 있냐면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실제 실무에서 카드값 받을 때 부가세 포함해서 받잖아요. 그래서 15만 원에 15,0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은 거의 없어요. 그냥 얼마 받아요? 16만 5천 원 받으면 거기에 부가세 포함하고 별도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아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진. 그 다음에 카드일 때는 여기 꼭 카드사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무슨 카드냐면은 신한카드. 그 다음에 붕괴는 모르겠으면 혼합 잡으시고, 그 다음에 원재료가 아니고 수선비인데 500번대, 대변에 미지급금, 그리고 무슨 카드라고요? 아까 신한카드. 그래서 여기 꼭 바꿔주시는 거 숙지하시고,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30일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반품. 그래서 반품 나오면 요게 이제 반품 세금 계산서, 다른 말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정식 명칭은 수정 세금 계산서세요. 그래서 정상적인 명칭은 고친다. 그래서 무슨 세금 계산서요? 수정 세금 계산서라는 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붕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붕괴는 똑같이 하는데 금액에다가 뭐를 걸으셔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그래서 무슨 세금 계산서라고 한다고요?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의 과세 세무. 그 다음에 전자는 여. 왜냐면 거기 지문에 써있죠.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그래서 여부 체크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변의 원재료. 근데 마이너스로 넣는 거예요. 반품했을 때는. 그래서 마이너스 700. 그 다음에 세금은 마이너스 얼마요? 70.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외상매입금하고 상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하고 상계 처리하니까 외상매입금 마이너스 770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가셔서 10월 30일 그 다음에 매입과세 품목은 원재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넣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700에 마이너스 70. 그 다음에 거래처는 세무. 그 다음에 전자는 여 잡으시고 붕괴는 외상매입금과 상계한다 그랬으니까 외상 잡으셔도 되고, 여기 밑에 보시면 2번에 외상 있어요. 그래 헷갈리시면 무조건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 매입금 이렇게 직접 치셔도 지장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11월 15일 러시아의 모이사에게 직수출로 제품을 2만 달러에 판매했습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직수출한 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직수출하면은 수출이에요. 그냥 매출의 수출 모 이사. 그 다음에 대변에 무슨 매출이세요? 제품 매출인데 그거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변에 제품 매출, 그래서 2만 달러 곱하기 1,100원이라고 거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2,200 처리하시고,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차변에 대금은 한 달입니다. 그러면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못 받았으니까 뭘로 처리하세요? 외상 매출금 얼마 못 받았다고요? 2,200. 그 다음에 11월 15일 가셔서 매출의 수출, 그 다음에 품목은 제품, 공급가액은 2,000 얼마라고요? 200. 그 다음에 거래처는 뭐 이사.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뭐 했죠? 수출했죠. 그래서 직접 수출이니까 1번. 그 다음에 분계는 헷갈리시면 무조건 3번으로 하세요. 그래서 분계는 헷갈리시면 무조건 몇 번으로 하시라고요? 3번. 그 다음에 차변에 외상 매출금, 아이고 오타 났나 보네요. 영어가 외상 매출금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은요. 12월 12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 끝쪽에 전자계산서. 그래서 요거는 외우세요. 그냥 계산서 나오시면 무조건 면세입니다. 그래서 계산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면세 처리하시면 되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실 게 요거 봐야 됩니다. 거래처는 한국토건, 전자는 여, 왜냐면 전자잖아요. 전자면은 여 처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숙지하시고, 차변에 뭐 사셨냐면 토지 얼마치 사셨냐면 1억 5천, 수표 발행했다 당좌 예금 5천, 나머지는 안 줬어요. 그러면 나중에 줘야 되죠? 지금 안 준 거. 그래서 나중에 줄 거다.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 주는 거 미지 급금이죠. 왜냐면 토지는 파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보시면 영업장 증축.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2월 12일 그래서 매입의 면세, 품목은 토지 1억 5천, 그 다음에 거래처는 한국토건, 전자는 여, 분계는 혼합 잡으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고 토지 고치시고요. 대변에 수표 발행했다 당좌예금, 대변에 당좌예금 5천, 나머지는 3개월 후에 주기로 했죠. 부채의 감소겠죠. 그래서 차변에 차변 말 그 3개월 뒤에 주기로 했으니까 부채의 증가죠. 그래서 대변에 미지 급금 얼마요? 1억.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가 12월 15일 그래서 제품 팔고 카드로 결제 받았죠. 그래서 우리 카드로 파는 걸 뭐라 그러냐면 카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세요. 매출의 카과 하나, 대변에 제품 매출 200, 왜냐면 거기 적혀 있어요. 200이라고. 그래서 200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세금은 10%죠. 그래서 부가세 무슨 금이요? 부가세 예수금 20. 다음에 차변에 카드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220,
무슨 카드로 팔았어요? BC 카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은 12월 15일, 12월 15일 날 제품 팔았으니까 카과 품목은 제품, 그리고 제가 아까 카과 현과 건별은 포함해서 넣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220 넣으면 자동으로 나누어지고요. 혹시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하시다 보면은 깜빡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을 때가 있어요. 220을 넣어야 되는데 200을 넣었어. 그러면 금액이 우리가 생각 안 한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고치면 돼요. 왜냐면 자동은 조금 편할 뿐이지 수동으로 고친다 그래서 금액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될 때는 그냥 고쳐버리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거래처는 하나무역. 그 다음에 카드는 무슨 카드요? BC. 그 다음에 제품 매출 맞고 차변에 카드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무슨 카드라고요? BC 카드. 그래서 입력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팁은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입력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답 써놓고 답 보고 계속 반복해서 넣으세요. 그래서 초반에 잘 안 되실 때의 제일 좋은 방법은 반복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무조건 고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여기까지 해보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바로 맞춰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통 예금에 입금된 태산 전공의 외상 매출금 회수액 550만원을 제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으로 회계 처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9월 5일 차변의 보통 예금 550, 그 다음에 계약금 외상 매출금 회수한 거죠. 외상 매출금 550, 그 다음에 무슨 전공이요? 태산 전공. 그래서 일반 전표 9월 며칠이요? 5일 가시고요. 그 다음에 9월 5일 가신 분들은 이제 뭐를 하시면 되냐면 여기 보시면 선수금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요게 선수금이 아니고 무슨 매출이라고요? 외상 매출금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무슨 매출금? 외상 매출금.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요 파트는 분계가 늘면은 자연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뭐 따로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요 파트는 시간이 해결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영업 부서에서 매출거래처 야유회를 지원하기 위해 성실로부터 현금으로 구매한 기념품을 복리후 생비로 회계 처리하셨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어디냐면요, 매출거래처예요. 그래서 우리 불공에 접대비, 네, 접대비 있었죠? 요게 뭐예요? 접대비예요. 그래서 10월 4일은 이렇게 됩니다. 매입의 불공 성실여. 왜냐면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차변에 매출거래처라고 나오면 800번대 접대비예요. 그 다음에 매입 거래처라고 나오면 500번대 접대비, 이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차변에 800번대 접대비, 그리고 불공일 때는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300인데 합쳐서 330. 그 다음에 뭐 주고 사셨대요? 현금 얼마 주고 사셨어요? 330.
참고하시고. 그래서 10월 4일 일반 전표 말고 무슨 전표요? 매입 매출 전표 10월 4일 가셔서 여기 보시면 과세로 되어 있잖아요. 예, 과세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은 바꿔야 됩니다. 불공 54번 54번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셔야 되냐면 기념품도 다 맞아요. 그 다음에 접대비도 맞죠. 예, 붕괴는 여기 지금 보시면 접대비를 현금으로 줬죠. 그리고 헷갈리면 무조건 3번, 그리고 원재료가 아니고 접대비. 그리고 이 밑에는 그냥 무조건 붕괴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뭐요? 현금. 그래서 밑에 바꾸실 때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만든다. 그래서 안 똑같으면은 고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봤고요. 문제 5번은 무조건 결산입니다. 그래서 문제 5번 시간 6분 드릴 테니까 2시 35분까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네, 이번 파트는 이제 결산 파트예요. 그래서 결산에서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건 첫 번째로 자동 결산 종류 있었죠. 그래서 자동 결산에 뭐뭐뭐 있었냐면 기말재고자산,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법인세. 그 다음에 하나 또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게 있는데요. 뭐 알고 계시면 도움이 좀 되냐면 우리 성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그래서 차변은 당좌 자산, 대변은 유동 부채.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이연, 밑에 거는 예상 또는 발생. 이거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첫 번째 2020년 4월 1일에 2년 후에 이자와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빌리셨습니다. 이런 거 되게 잘 나와요. 시험에 금액 계산하는 거. 1억. 그 다음에 연이자율 몇 프로요? 6%.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월할 계산. 제가 지금부터 하는 게 월할 계산입니다. 그래서 뭐 월할 계산 이런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날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그 연이자율이라 그랬으니까 1년은 몇 달이요? 12달. 그래서 12달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주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4월 달부터래요. 그래서 4월부터니까 요 계산도 해주셔야 돼요. 어떤 계산 해주셔야 되냐면 4, 5, 6, 7, 8, 9, 10, 11, 12. 그래서 12분의 9입니다. 그리고 꼭 뭐 있으셔야 돼요? 계산기. 특히 저기 어디냐, 세법에서는 그 전산 세무 때에는 계산기 무조건 있으셔야 돼요. 거기 막 만분의 3 막 이런 거 계산해야 돼서. 그래서 만 곱하기 6% 나누기 12 곱하기 9하면 450 나옵니다. 근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이자 줬다라는 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는 이자 뭐라 그래요? 이자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이 450. 그리고 거기 보시면 눈을 씻고 쳐다봐도 이자 줬다라는 말은 없죠. 그러면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안 준 거 뭐라 그래요?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2번도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 2번 보시면은요, 2번 보시면
기말 현재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삼전 산업 주식의 취득원가가 원래 7,500이었었는데 8,000 얼마가 됐어요? 100이 됐어요. 그러면은 얼마 올랐죠? 600만 원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의 모여 증가. 그래서 얼마가 증가했다라고 했냐면 600.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평가라 그래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근데 왜 이익이냐면 돈 벌었잖아요. 이걸로. 올랐으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다 손해다 이익이다. 그래서 얼마 이익 났어요? 600. 그래서 요 두 가지 분계를 적으신 다음에 수동은 우리 몇 월 며칠이라 그랬죠? 일반전표 12월 31일이세요. 그래서 일반전표 몇 월 며칠로 가주세요? 12월 31일 가셔서 차변에 아까 이자 비용 얼마였었냐면요 450. 그 다음에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줬죠. 그래서 안 줬으니까 대변.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 비용 450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요.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라고 거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거래처는 꼭 안 쓰셔도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했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였었냐면은 600.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얼마였어요? 600.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 3번은 자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손충당금은 자동 결산에 있었죠. 그래서 자동인데 여기에서 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하는 거라 그랬냐면 얘는 이제 나오고 여기 결산자료 입력.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하시고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1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이거는 연습만 하시면 맞추실 수 있어요. 여기 위에 대손상각 하시고 여기 몇 프로요? 1%. 그 다음에 매상매출금하고 바드럼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고 무슨 반영이요? 결산 반영. 그 다음에 다 끝났으면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그래서 꼭 요거 보고 나가셔야 돼요. 자동 결산 분계 완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것도 보시면 다음 문제는 이제 문제 6번 뭐예요? 조회. 지금부터 6분 드릴 테니까 요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보시면 1번 현재 나왔죠. 그래서 현재 나오면 재무 상태표예요. 현재 나오면 재무 상태표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재무 상태표고 두 번째는 가장 큰 달이죠. 가장 큰 달이나 아니면 가장 작은 달 물어보면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계정 과목이면 총계정 원장. 그래서 지금은 저기 제품 매출액이니까 총계정 원장이고요. 만약에 계정 분류 분계할 때 안 쓰는 거면 월계표로 가시면 되세요. 그 상황에 맞춰서 달라지는 거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보실 게 3번 부가가치세인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 영수증.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부가세는 세 가지예요. 돈 물어보면 부가세 신고서, 그 다음에 몇 매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에 자세히 물어보면 매입 매출장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돼요. 예, 여기는 메인 매출장이에요. 3번은 자세히 물어봤으니까. 이 자세히라는 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 물어보면은 메인 매출장이 찾기 편합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여기 가시면 돼요. 학계잔액이 아니고 재무 상태표 가셔서 3월이죠. 그래서 3월 치시면은 여기 유동자산. 그래서 현재 유동자산은 예, 작년 거에 비해서 어떠냐? 요게 이제 시험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유동자산 두 개를 더하면 돼요? 빼면 돼요? 빼면 되죠. 그래서 720 313 빵빵빵 빼기 254 023 빵빵빵 빼면 466 290 빵빵빵 나와요. 그래서 466 290 빵빵빵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두 번째 총계정 원장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총계정 원장은 여기 있습니다. 이 총계정 원장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총계정 원장의 특징이 뭐냐면 이 총계정 원장은 달달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치씩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상반기잖아요. 우리 상반기는 몇 월에서 몇 월을 이야기하죠. 상반기 그러면 1월에서 6월. 그래서 1월에서 6월까지를 상반기라고 표시하죠.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뭐냐면 무슨 매출이라고 거기 되어 계세요? 제품 매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달이 177 250 빵빵빵 177 250 빵빵빵에서 그 다음에 얼마를 빼셔야 되냐면 제일 작은 것 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작은 게 얼마냐면은 18780. 그래서 18780 빵빵빵. 요거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77 250 빵빵빵 빼기 18780 빵빵빵 빼면은 158 470 빵빵빵 158 470 빵빵빵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또 보시면은요,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은 메인 매출장이에요. 그래서 메인 매출장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장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4월에서 6월이죠. 그래서 4월 1일에서 6월 30. 그 다음에 여기 매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문제가 뭘 물어봤냐면 과적, 현금 영수증, 과세. 왜냐하면 공급 대가가 뭐냐면 부가세 포함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필히 알고 계십시오. 뭐 세무 때 많이 얘기하겠지만 공급가액이라고 나오면 부가세 별도고요. 그 다음에 공급 대가라고 나오면 부가세 뭐예요? 포함. 이거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포함 물어봤죠? 그래서 답은 1730. 요 밑에 거 보시면 안 돼요. 요거는 누계고 지금 보면은 4월에서 6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월에서 6월을 뭐라 그러냐면 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1730이 답이세요. 그래서 정답은 1700 얼마요? 3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시 5분에 93회 있죠? 네, 요거 제가 정확하게 1시간 재드릴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적어 나갈 겁니다. 세무.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